제발 글쓰기로 돈 좀 벌어보고 싶다. 누가 글쓰기 이대로만 하라고 정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하나의 글로 6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도대체 글에 무슨 짓을 했길래 글 하나로 600만 원을 벌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5단계만 지켜서 글을 써보세요. 글쓰기로 돈 버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글쓰기 제디피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의 전자책이 200권 이상 팔렸습니다. 그것도 블로그에서만 말이죠. 금액으로만 따지면 6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방금도 촬영하는데 입금 알림이 울리더라고요. 제 글을 보는 독자들은 항상 저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죠? 라고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 한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실 거라 생각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600만 원을 벌었던 글쓰기 방법들을 모조리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딱 5단계 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이 방법대로 딱 5번만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글쓰기로 제발 돈 좀 벌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으로 글쓰기 걱정은 끝내셨으면 좋겠네요. 바로 시작해 봅시다. 1단계는 후킹하기입니다. 여러분, 후크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갈고리, 걸다라는 뜻이 있죠. 후킹하기는 말 그대로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사람이 없게끔 갈고리를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3초 만에 여러분들의 글을 이탈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후킹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적어도 3초 만에 이탈하는 글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킹하면 자극적인 말, 도발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후킹이 무조건 자극적이고 매운맛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다음 문장을 읽고 싶도록 툭 건드려주기만 하면 돼요. 물론 자극적인 후킹은 처음에는 효과가 좋겠죠.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이 쉽게 질리듯이 자극적인 후킹도 빠르게 질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자극적인 것에 지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자극을 주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후킹은 적절하게 써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후킹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고통 찌르기, 희망 주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벌써 영상 나가시려고요? 뒤에 내용이 진짜 중요한데 라는 후킹은 뒤에 내용을 못 보면 나만 손해라는 고통을 찌르는 것이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매출이 200% 올라가요 라고 말하는 건 희망을 주는 후킹이죠. 간접적으로 슈퍼카, 한강뷰를 보여주고 월에 얼마 벌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주는 방법입니다. 후킹은 자칫 잘못하면 과해질 수 있어서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선을 잘 지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중간 이상까지 읽었던 글들을 한 번씩 분석해 보시는 겁니다. 후킹이 너무 과하거나 안 되어 있는 글들은 들어가자마자 나오고 싶은 감정이 들거든요. 반대로 후킹이 적절하면 다음 문장을 읽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중간 이상까지 읽었다는 건 특정 포인트에 훅 끌렸다는 의미겠죠. 그 글들을 모아서 후킹 포인트들을 연구해 보세요. 이런 사례가 1개, 2개 쌓이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써야 적절하겠다 라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증거 보여주기입니다. 후킹을 보고 글의 다음 부분을 읽은 독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글이 마음에 들어서 이건 무조건 끝까지 읽는다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독자는 아직도 의심에 가득 찬 상태입니다. 한번 봐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의 글을 읽어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을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의심을 풀어주지 못하면 또 가차없이 뒤로 가기를 누르거든요. 이런 의심을 가장 잘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적 증거입니다. 사회적 증거, 말이 참 어렵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룬 성과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룬 성과를 보면서 그래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있네, 내 피셜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룬 성과는 매출일 수도 있고 결과물일 수도 있고 고객들의 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통해서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시켜주면 돼요. 가끔 저에게 저는 이뤄낸 성과가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인 노력이 바로 사회적 증거예요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누군가 노력한 것을 쉽게 얻을 수만 있다면 직접 노력하지 않고 흔쾌히 돈을 씁니다. 특히 요즘은 이런 니즈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더 편한 매체, 상품, 책이 많아지고 사람들은 편하게 답을 얻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시간을 써도 10만큼의 차별이 생기고 사회적 증거가 됩니다. 노력을 아예 안 한 사람이 10만큼 노력한 사람을 보면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미 효과적인 사회적 증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얼마 벌었다, 어떤 성과를 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저의 노력을 사회적 증거로 썼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100, 1000의 사회적 증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10, 그 다음에는 20, 그리고 50,
100 이렇게 올라가야 해요. 이 과정이 없으면 당연히 근사한 사회적 증거는 만들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한 게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노력을 사회적 증거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밀어내기예요. 1, 2단계는 어찌 보면 계속 후킹의 연속이었어요. 독자를 계속 당기기만 한 거죠. 그런데 너무 당기기만 하면 독자가 재미없어 합니다. 부담도 느끼고요. 여러분들도 썸남 썸녀가 계속 당기면 부담스럽잖아요. 독자들도 똑같습니다. 한 번쯤은 밀어줄 필요가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밀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누군가는 하염없이 밀기만 하더라고요. 적당히 툭 밀고 다시 당겨올 수 있어야 하는데 한 번 밀 때 안드로메다까지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독자를 다시 당겨올 틈도 없이 영영 멀어지겠죠. 어쩌면 다시는 우리에게 관심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기는 정말로 그네 밀어주듯이 툭 밀어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600만 원을 번 글을 보면 이 밀기 전략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밀기 전략은 제 설명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면서 아 이렇게 미는구나를 느끼는 게 가장 좋거든요. 하단에 링크 첨부해 둘 테니까 글 보면서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타겟팅 하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글은 결국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라고 했었죠. 비슷한 맥락이에요. 글을 쓸 때는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혹은 이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사람을 확실히 타겟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무언가를 팔 때는 대놓고 이런 사람만 사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칼럼을 쓸 때는 간접적으로 당신을 위한 글이에요 를 나타내는 편이고요. 이렇게 타겟팅을 해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맞지 않는 타겟을 줄이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제 타겟에게 더욱 확신을 주기 위함이에요. 만약 제 타겟이 이 부분을 읽는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잘하는데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점점 저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됩니다. 칼럼을 쓴다면 그 칼럼의 핵심 인사이트를 말해주면 되고요. 판매글을 쓴다면 이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본론까지 말해줬다면 마지막 5번째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5번째 단계는 다시 한번 후킹입니다. 이때의 후킹은 첫 단계에 나왔던 후킹과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첫 단계의 후킹이 글을 읽고 싶게 만드는 후킹이었다면 이번 단계의 후킹은 행동하게 만드는 후킹입니다. 앞에 4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 부분을 읽는 독자는 대부분 우리의 글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이제 우리에 대한 의심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글만 읽고 끝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글을 읽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글이 참 좋은데 내일부터 할까? 이건 사야 할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고민해볼까?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 할 이유를 제거해주고 당장 실행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라면 독서를 안 하면 점점 멍청해져 갑니다. 바빠서 독서를 못한다는 건 핑계입니다. 지하철에서라도 틈틈이 읽으세요. 독서를 하면 저처럼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라고 어필을 할 수 있겠죠. 만약 상품을 판매하는 글이라면 오늘 안 사면 가격이 올라간다. 선착순 몇 명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다. 이 책만 읽으면 여러분도 블로그에서 돈 버는 거 시간 문제다 라고 어필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5단계를 거치고 나면 드디어 글 하나가 완성됩니다. 아마 5단계를 한 번에 들으시려다 보니까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 5단계를 정확히 5번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쓴 글도 찾아보고 다른 책들도 봐보면서 딱 5번만 완성해 보세요. 처음이 어렵지 5번째 쓸 때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5단계가 자연스럽게 완성될 거거든요. 도저히 감을 잡기 힘든 분들은 제 블로그에 100개의 글이 있으니까요. 영상과 블로그 글 비교하면서 이 5단계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감을 잡고 글을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전자책 30일 브랜드 블로그 세팅법이 내일 1차 개정판이 나옵니다. 첫 책을 내고 10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제 스스로도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저의 발전 과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책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1차 개정판에는 제가 10개월 동안 어떻게 2천만 원을 벌었는지 150페이지 정도에 모두 녹여놨어요. 앞으로 제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느껴질 때마다 개정판을 낼 계획입니다. 1억을 벌면 1억을 번 방법을 모두 기록해둘 예정이에요. 내일 판매글이 올라가는데요. 1차 개정판 판매글이 올라가면 가격도 2배 정도 인상이 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앞으로 개정판들은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인상 전에 구매하셔서 저의 모든 인사이트를 가장 쌀 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저의 다른 부업 모델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아직도 블루오션인 부업이고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저 따라서 돈 벌 준비하시고 꼭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